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간략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을 알기 위해서는,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공간의 구조를 모르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후로 한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뭔지, 질량이 뭔지, 중력이 뭔지, 이런 걸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공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간의 구조를 알면 기존의 과학계가 알고 있는 이 4대 힘, 우주의 4대 힘이 결국에는 다 이 공간과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고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수백 년을 걸쳐서 도대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그,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공식이 만들어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추론을 하고 엉뚱한 가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이게 이제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물질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의 구조를 알면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주 복잡한 공식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구조를 알면은 미시세계에서부터 거시세계까지 모든 힘의 현상들이 다 이런 공간의 대칭성, 균형성, 그다음에 균질성, 이 공간의 그런 특성에 의해서 다 나타나는 것뿐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력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해낸 이 공간의 구조와 빛이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빛이 어떻게 도느냐. 공간이 층이져 있다. 이렇게. 미시 세계에서는, 근데 거시 세계에서는 이 층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거시 세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중력이라는 게 이 커다란 천체가 끌어당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 걸 중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예전에는.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게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질량이 커지면 이 주위의 공간을 이렇게 휜다. 휘어가지고 이 휘어진 것 때문에 이 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달이라든가 그 휘어진 데를 그냥 이렇게 돌 뿐이다. 휘어진 공간을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이후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의해서 이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진 데를 이렇게 그냥 자기가 그냥 평평한 공간을 평평한 길을 달리는 것처럼 이 휘어진 공간을 이렇게 그냥 가는 것뿐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진전이죠. 이 중력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중력을 일으키는 그 질량은 뭔데예요? 그래? 그 중력이라는 게 이 공간을 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라는 전체가 이 휘어진 공간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 중력을 일으키는 그 질량은 뭔데? 질량은 뭔데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예. 답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표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표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 최근에 이제 그 힉스라고 그 힉스 입자 를 이제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질량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힉스 입자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요. 더 복잡하게 이제 꼬인다고 이게 자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 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다 완전히 해결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제가 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질량이라는 거 역시 이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시 세계의 공간도 이렇게 이제 그 층을 이루고 있다. 층을. 그래서 각 층을 돌면서 그 미시 세계에서는 이 빛들이 층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원자인데 원자 중심에 이제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이렇게 그 전자의 구름이 도는 거예요. 빛 구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전자라는 입자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자라고 하는 어떤 입자가 이 핵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이 핵 주변에 이 빛의 구름들이 돈다고요. 이게. 그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과 기존의 그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전자 형태의 입자로 여기 그 핵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빛의 구름 형태로 돈다고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그러면 빛이 이제 흡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빛의 수가 많아지니까 다음 층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다음 층, 더 큰 층으로. 예. 여기서 더 흡수한다. 그럼 더 큰 층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빛들이 쌓인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얘네들 빛이 방출이 될 때, 예, 빛이 방출이 될 때 다시 또 이게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내려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빛들이 쌓이고 방출하고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제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는 이제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빛이 그 작은 곡률에 이제 쌓일 때 어떤 방식으로 쌓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곡률이 있다. 공간에는 그래서 안쪽은 곡률이 큰 공간이 되겠고 밀도가 큰 공간이고, 그리고 바깥에는 곡률이 작은 곡률이고 밀도가 작은 공간이고, 그래서 바깥의 공간과 안의 공간은 크기는 다르지만, 실제로 겉보기 크기는 다르지만 이 안쪽은 밀도가 큰 공간이고, 그러니까 압축이 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깥의 공간과 사이즈는 같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밀도가 다른 층들이 생기는 거예요. 층. 예. 밀도가 다른 층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도가 다른 층들이 생기기 때문에 양자역학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양자 현상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하는 이제 자전과 공전. 자체로 도는 건 자전, 그리고 크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죠. 근데 빛은 자전을 못한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전을 할 수 있는, 천체와 같이 자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저는 그냥 자유 회전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빛처럼 자전을 못하는 회전 방식을 고정 회전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이 빛이 회전하는 방식, 이 방식과 천체들이 회전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 두 가지 방식을 꼭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빛이 회전하는 방식 때문에 빛이 자전할 수가 없어서 빛이 층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빛이 자전하지 못하고 쌓이고 그 층이 다 쌓이면 다음 층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빛은 자전하지 못하고 그 공간을 회전할 뿐이다. 예, 그래서 이 자전을 못하기 때문에 층층이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근데 천체들은 자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전을 통해서 회전 속도, 공전과 자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층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시 세계에서의 천체들의 움직임과 미시 세계에서의 그 빛들의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요. 예.
거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천체들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자전 때문에 그래요. 자전을 만약에 템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공전 속도와 회전 속도가, 자전 속도가 낮아지면 이 위치를 조정해서 그 속도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템포 조절이 가능한데, 빛들은 자전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 에너지를 뺏기면 낮은 층으로 내려오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거시세계처럼 안 움직이지? 미시세계에서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양자 효과가 일어나지? 왜 양자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미시세계에서는. 왜 거시세계처럼 운동하지 않고 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다녀,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거시세계와는 운동의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왜 껑충껑충 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이렇게 저처럼 양자세계에서 이런 공간의 밀도가 층을 져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해석을 못한다고요. 이 층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들이 쌓일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미시세계에서 빛들이 쌓일 때 안쪽에 밀도가 큰 공간에 빛들과 바깥에서 돌고 있는 빛들 간에 이제 어떤 상호 관계가 있다고요, 이게. 이게 대칭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 무작위로 도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돌고 있는 것과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빛들 간의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깨지면, 이 대칭성이 깨지면 그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대칭성이 깨진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리를. 기존의 과학계에서는 원리라는 게 아직 없어요. 현상만 다룰 뿐이라고요. 현상만. 그냥 이런 현상이 있네? 그리고 그 현상에 맞는 공식을 그냥 만드는 것 뿐이라고요. 예. 원리가 없다고요.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에 맞는 공식이야, 이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현상에 맞는 공식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 원리는 뭐야? 원리는 몰라요. 원리는 모르는데 이런 현상이 있어. 그리고 이 현상에 맞는 공식은 이거야. 단지 그런 것 뿐입니다. 지금 그 원리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토록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찾고 싶어 했던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아시겠지만.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복잡한데요? 왜 그렇게 복잡한 거야 도대체? 원리가 뭔데 그래?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원리는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신은 모르는데 신이 있어. 그냥 믿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신이 왜 있는지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신이 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좀 알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신이 진짜 우주를 만들었어? 그럼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 그러면 그게 신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공간과 빛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더라 이거예요. 진짜로 우주가.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빛이 모여서 물질이 된 거네. 근데 이제 이 물질이라는 거는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네. 예?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법칙들을 다 갖고 있구나. 어? 물질이 되긴 하지만 이 공간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법칙을 계속 압력을 가하는구나. 이 공간이 어, 균형을 잡으라고, 대칭을 가져라고, 그다음에 균질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구나. 이 힘이 있으니까 이 하나가 빠지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이 없다면, 예? 이 힘이 없다면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겠어요? 이게 하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균형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응? 아무런 특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대칭과 균형과 균질이라는 이런 공간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없게 되면 얘가 특성이 나온다고요. 특성이 생기게 된다고요. 이 하나의 개체가,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물질이라는 게 이런 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빛이 쌓이는데 그게 온전하게 균형과 대칭과 균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칭성, 균형이 다 깨져 있는 게 물질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종교에서 알고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 거구나 진짜. 응?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흔히 과학계에서 말하는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법칙이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의 큰 폭발이 이런 규칙성과 이런 법칙이 만들어지냐고요. 논리적인 법칙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를 만들 때 이런 법칙을 적용해서 만들었구나, 이 우주를. 근데 이 법칙이 뭐냐? 균형, 대칭, 균질이라고 하는 공평, 뭐 이런 대전제가 이 공간에 깔려 있구나, 아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빛이 도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빛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다.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성이 있고 이런 법칙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이런 거를 알아내야만 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원소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를. 예. 이게 이제 다운 커커라는 거는 아까도 이제 그 보셨다시피
이거 어디 갔죠? 예, 이제 이런 그 표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 커크가 있고 다운 커크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일렉트론 뉴트리노 이제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하나 1세대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 커크, 다운 커크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예, 다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그걸 발견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량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 차지라는 거는 이제 전기적 특성을 말해요. 전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 회전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찾아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값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값이 왜 나와? 이런 게. 3분의 1하는 값이. 스핀은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건 모든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리고 이제 질량. 왜 이런 값이 나오지? 라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상적으로는 알아요. 이런 값들이 나온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안다고요. 근데 이런 값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왜 나오는지를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홀수층 구조의 그 공간의 구조가 있을 때 9층에서 도는 빛의 수가 3개가 모자라면 템포가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을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3분의 2니까 현재, 그죠?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채우려는 성질을 갖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얘가 그래서 여기 이제 3분의 1이라고 나오죠. 다운 코크라고 해가지고 3분의 1. 예. 근데 얘가 그 한 가지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 상태로 계속 바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는. 예.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 강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네들이 그 세 개가 중성자는 다운커크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업커크, 업커크라고 또 있어요. 그 업커크라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해서 중성자일 때는 다운이 두 개고 업이 하나예요. 근데 양성자일 때는 업이 두 개고 다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업에서 또 다운으로 변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성자가 또 될 수 있고 양성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강력하게 어떤 힘으로 이어져 있다고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그래서 하나의 중성자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묶여 있길래 얘네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묶여 있는지를 아직까지 못 알아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 이 다운커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형태의 에너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빛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 이렇게 서로 이 세 개가 계속 주고받아요. 서로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세 개가 이 부족한 이 부족한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얘네들 셋이. 그럼으로써 얘네들 셋이 어떤 균형을 잡게 된다고요. 얘네들 셋이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이 세계가 강력한 힘으로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운커크를 이제 제가 제시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업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가 3분의 1, 6개가 부족해서, 예? 9 중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의 상태고, 그래서 얘는 3분의 2를 채우려고 하는, 3분의 2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고요. 예. 그래서 얘가 아까도 이제 보셔서 알지만은 업커크는 3분의 2라는 특성을 지녀요. 왜? 얘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를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지니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커크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예? 3분의 1, 예? 얘가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업커크는 얘가 뭐야? 3분의 2라고 그랬죠. 3분의 2. 예. 얘가 이제 플러스예요. 플러스 값이에요. 회전값이 그래요. 회전값이. 그래서 얘네들 두 개와 얘 한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다 합해먹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여기는 요거 업커크 하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그렇게 해서 이 세 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 에너지 상태가 변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아주 큰 밀도의 공간에서 이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그 업커크가 두 개일 때, 업커크가 두 개고, 그럼 몇이겠어요? 플러스 3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하나가 되겠죠, 이제. 예? 여기 이렇게, 요게 양성자예요, 요게 양성자. 그러니까 중성자는 다운커크가 두 개고, 업커크가 하나지만, 양성자는 이 다운커크 하나가 양성자로 변한다고요. 예,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가 되고, 아니, 그 업커크가 두 개가 되고, 다운커크가 하나가 된다고요. 이 3분의 1짜리가. 네,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총 플러스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4가 되고, 예?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예? 그래서 합해보면 뭐가 돼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총 플러스 1이 된다고 얘가. 플러스 1이. 3분의 3이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성자는 제로가 되고, 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서 제로가 되고, 그래서 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성. 예. 정기적인 특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성. 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해서 3분의 4가 되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합해보면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죠? 3분의 3이 남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이 남기 때문에 플러스 1의 그 정기적인 성격을 갖는다고요. 정기적인 특성을 플러스 1에. 이 양성자는. 그래서 이 양성자가 그 외곽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예?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플러스 1과 다시 또 마이너스 1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전 시간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운커크가 템포가 3분의 2인데 템포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이제 1의 특성을 갖는다. 근데 이제 그 윗삼각형이 모자라기 때문에 윗삼각형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특성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 이 역삼각형 3개가 이제 빠져서 그 일렉트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렉트론 뉴트리노를 만나서 얘가 이제 겉에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요 안쪽에만 있는 거고 중성미자라고 그랬죠. 중성미자라는 거는 정기적인 특성이 없고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 비어 있는 거죠. 바깥의 공간은 다 비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3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 안쪽으로 이제 3층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과 템포가 맞아져서 템포가 1이 된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쿼크는 이렇게 이제 3개가 빠지게 되면 보시다시피 템포가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요구가 되는 플러스 방향의 빛이 요구가 되는 그 3분의 2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조금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이제 표준 모델들이 왜 이런 값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존에 어떤 이런 부분을 공부를 좀 안 하셨던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이렇게 그 원리를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라고요. 이렇게 뭐 복잡한 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으시고요. 따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떤 정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다 알아봐야 원리를 몰라요. 왜 그런 값을 갖는지 그 원리를 모르는 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다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런 값을 갖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공간과 빛으로 공간의 빛을 이용해서 이런 물질을 이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종교에서 말하듯 막연하게 창조주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믿어라. 어떻게 창조하는지는 나도 모르니까 그냥 믿어.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소립자서부터 만드셨어. 응?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 빛으로 진짜 만드신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소립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전자는 이런 거고, 중성미자는 이런 거고, 다운 거꾸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업 거꾸라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값을 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가 모여서 업 거크 두 개하고 다운 거크 하나가, 다운 거크 두 개하고 업 거크 하나가 모이면 중성자가 되는 거고, 다운 거크 두 개하고, 업 거크 두 개하고 다운 거크 하나가 모이면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운 거크에서 이 세 개의 빛이 나와서 중성 미자를 만나서 이 세 개의 빛이 일로 들어가면 그걸 전자라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빛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원을 빛으로 표현하고 삼각형을 그 빛이 회전하는 걸로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6개, 3개 이런 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2개가 있다면이에요. 안쪽에 2개가 있고 이 구충에 3개가 있다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2만 개가 있고 구충에 3만 개가 있다 하고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실제로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름 형태로 있어요. 엄청난 수의 빛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 개의 빛이 도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빛들이 돌고 있다가 얘네들이 말 그대로 어떤 외부의 다른 물질과 작용을 할 때 얘네들이 싹 뭉쳐진다고. 이 빛들이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그 중성 미자를 만나서 뭉쳐지게 돼요. 그때 비로소 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입자가 되는 거라고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자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빛들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다 빛들, 개개, 한 개 한 개 이 층을 막 돈다고요. 그래서 빛 하나가 도는 게 아니라 많은 빛이 돌고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가 관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입자와 다른 그 원자와 작용을 할 때 얘네들이 전자로 싹 그 변하게 돼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어느 위치에서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그냥 중첩 현상이라고 그런다고요. 어디에서 전자가 만들어질지를 모르니까. 그 대신 여기에서는 안 만들어지겠죠. 보세요. 여기 이 하얀 부분에서는 이 빛의 구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아무나 빛이 도는 게 아니라 층을 져서 도는데 이렇게 허연대는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가 생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함수로 나와요. 이게 전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는.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확률 분포, 이런 이런 것까지 다 도입이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올 확률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그래 뭐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치는데 무슨 원리가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어저께까지 이제 공부한 전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